자, EBS 프라임 오늘 파트 2 미분법 60번까지 였습니다. 자, 일단 8번부터 쭉 해볼게요. 목표는 1시간 컷 한번 해봅시다.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이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보자. x가 0이 아닐 때 x의 18-n승 분의 ln 해놓고 1 더하기 2에 x의 2n승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x가 0일 때는 4분의 8-n 괄호 10-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함수부터 보자. 얘가 x = 0이 아닌 곳에서만 정의된 이유는 당연히 만약에 분모에 x가 남아있어 버리면, 그치? x가 남아있어 버리면 안 되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0이라는 부분에서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해줬나 봐. 그럼 일단 이 친구가 n이 뭐랑 뭐일 때는 딱 값이 확 눈에 띄게 보여. 8이랑 10일 때는 보여.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볼게. 만약에 n이 8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제로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수렴값도 0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n이 8일 때 한번 식을 보면 x의 10승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ln 한 다음에 1 더하기 2 곱하기 x의 16승 이렇게 나올 거고,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를 한번 보내보려고 해. 자, 여기서 사용해야 될 기본적인 공식은 뭐였냐면 이거였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 이게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라는 기본적인 공식을 쓸 거고, 이 공식에서 이제 당연히 리마인드 했어야 될 건 알파벳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부분에 있는 거랑 이 부분에 있는 게 완벽하게 똑같은 생김새면 꼭 x가 아니어도 괜찮았단 말이지. 그거를 떠올리면 지금 요 부분이 2 곱하기 x의 16승이다 보니까 여기 분모도 x의 몇 승이면 좋겠어? 2 곱하기 x의 16승이었으면 좋겠는데 원래 10승이었으니까 분자 쪽에 2에다가 x 몇 개 필요해? 6개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 혼자 쉬는 시간에 15분씩 쳐 쓰고 있습니까? 뭐 지각도 하고 책도 안 가져온 새끼가. 그래놓고 무슨 카톡으로는 맨날 열심히 산대. 행동과 언행이 너무 불일치하잖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 군대 가가지고 이거 병장님한테 이병, 이지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지후야 믿어보면 해. 다음날 똑같이 하면 여기서 말로 패지만 거기서 총으로 팰 거야. 아우, 진짜 저런 거에 나라를 맡겨야 된다니. 아우, 저딴 걸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니. 아우. 자, 이제 얘 극한값 볼 텐데, 얘가 이제 1로 수렴할 테니까 1 곱하기 0이어서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값 0과 극한값이 일치함으로 연속이다가 되니까 일단 n = 8은 괜찮고, 그 다음 n = 10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10이면 리미트 해놓고 이 부분이 x의 8승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ln 한 다음에 1 더하기 2에 x의 20승 이렇게 될 건데, 흐름은 비슷할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여기 20승 필요하니까 여기 12개 추가해주면 바깥에도 12개가 필요해? 그럼 1 곱하기 0이니까 다시 한번 0으로 수렴할 거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럼 이제 이게 아니고서는 요 부분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좀 다른 걸로 수렴을 하는 걸 확인을 해야 돼. 이제 그걸 찾으러 갑니다. n이 둘 다 아니라고 쳤을 때는 똑같이 리미트 해놓고 이제 x에 18-n승분의 ln 한 다음에 1 더하기 2에 x의 2n승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뭘로 수렴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값인 4분의 8-n 곱하기 10-n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맞냐? 어렵진 않아. 근데 구조를 보면 돼. 봐봐라. 이게 기본 공식이었으니까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의 제곱처럼 여기는 2개가 있는데 여기 1개 있어. 그럼 얘는 수렴값이 있어? 아니면 발산을 어떻게 되냐? 0으로 갈 거야. 방금 여기서 했었던 논리지. 근데 반면 분모 쪽이 인수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모에 x만 필요해. 그럼 x제곱분의가 남아. 그럼 그게 0으로 가버릴 테게 얘는 발산을 할 거다. 이런 구조라는 거지. 맞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야 분자 쪽에 있는 지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해야 돼. 근데 그 수렴값인 이 식은
0이 될 수 있는 게 8과 10밖에 없으니까 그건 이미 검증 완료야. 즉 이 케이스는 다 여기 두 개로 소모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발산하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남아있는 가능성은 요거밖에 없겠지. 즉 위아래의 차수가 정확히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18-n이라는 차수와 2n이 같아야 되므로 n은 얼마고? 6. 근데 아직 안 끝났어. n이 6이라고 했을 때 얘가 수렴한다까지만 나왔지 아직 같은지 모르니까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6을 대입해봤더니 여기 차수가 똑같으니까 앞에 개수 2네. 왼쪽 뭘로 수렴해? 2로 수렴할 거야. 검증을 해봐야 돼요. 4분의 2 곱하기 4는 여기도 2가 되겠네. 아, 우연히 잘 맞아떨어지네요. 라서 이제 6까지 추가해야 되는 문제였겠지.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열린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습니다. g'이 이렇게 되어 있고 f1 이걸 한번 구해보면 어떻겠느냐. 오케이. 자, g가 ln 1 더하기 f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의 프라임의 x는 언제나 2분의 파이 곱하기 fx라는 관계가 있다. f1은 1이다. 자,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당연히 x-1분의 fx-의 1 이렇게 찍고 뭐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게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의 1 하고 2분의 1의 곱셈을 보고 싶다 뭐 이런 거겠지. f'1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일단 뭐 미분이나 일단 해볼까? 왜냐면 g'이 어쩌시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g의 프라임은 하고 찾아보면 민준아 미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근데 그것이 항상 뭐랑 똑같은 거냐면 2분의 파이 곱하기 f의 x랑 똑같대. 얘를 뭐 양변 약분하고 이것저것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나 어차피 f'1만 알면 되고 f1은 아니까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되면 너무 얼탱이 없는 문제긴 해.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분모가 1 더하기 1 분의 2배의 f1은 1. 내가 구하고 싶은 f'의 1. 여기는 2분의 파이 곱하기 f1. 시발 뭐야? 그냥 얼탱이 없는 문제가 맞습니다, 이건. 얘가 2분의 파이니까 들어가면 4분의 파이지 뭐. 여기서 뭔가 f 약분해가지고 미분방정식처럼 끌고 가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사고인 것 같고요. 자, 얼탱이 없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에다가 반원을 붙여놨고 탄젠트 값이 주어졌네요. 정삼각형 있고 반원 붙여놨습니다. 한 변의 길이 같은 건 안 줬네. 그 다음에 대충 요렇게 D가 있어서 이렇게 보조선이 그어졌습니다. 탄젠트 DBC, 탄젠트 DBC가 어디야? 여기네. 여기가 세타. 자, 탄젠트의 세타라는 친구가 2분의 루트의 3이다. 그랬을 때 탄젠트 DAC 요만큼의 세타를 구해주세요. 덧셈 정리 문제 같으니까 일단 주어진 각들을 다 표기나 해봐야지. 일단요, BC가 지름이다 라고 했으므로 요렇게 때려주면 뭐 여기 몇 도야? 90도. 뭐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90-의 세타. 정삼각형이라는 것도 쓰고 싶으니까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그 다음에 여기는 60-의 세타. 아이고, 세타 똑같으면 안 되지. 알파라고 하고 60- 알파도 내가 궁금한 건 탄젠트의 DAC니까 탄젠트 알파가 궁금한 겁니다. 이런 상태다. 그럼 이제 알파랑 세타를 좀 엮을 수 있게끔 가야 될 것 같은데 뭘로 가야 될까?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먼저 써볼게. 지금 세타가 포함된 직각삼각형이 여기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의 길이가 아무것도 안 주어졌으니까 어차피 내 마음대로 둬도 괜찮거든. 그래서 탄젠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다. DBC를 볼 수 있게끔 여기를 2라고 두면 여기가 루트 3이다. 가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그럼 이제 빗변의 길이는 이제 루트 7. 즉 내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루트 7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타랑 알파가 엮여있는 식을 뭐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왠지 사인 법칙 같은 게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은 많겠다. 첫 번째로 알파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면 알파가 바라보고 있는 길이는 얼마야?
루트 3. 그러면 나머지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을 찾을 수 있으면 되니까 여기 60도랑 90-세타를 합친 게 보고 있는 건 선분 뭐뭐야? AD. 근데 지금 당장 AD를 아는 건 아님. 그러면 여기의 각은 어떻게 될까? 여기 남아있는 이 쪼매난 새끼. 천천히 볼까요? 알파가 있고 150 빼기 세타가 있으니까 일단 30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타는 더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파는 빼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겠지. 얘가 바라보고 있는 건 몇 센치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7. 일단 식을 세울 수는 있겠어요? 알파가 바라보는 루트 3은 얘가 바라보는 루트 7이다. 근데 잠깐 보류. 여기가 좀 너무 더럽긴 해. 더 편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고 없으면 그냥 저거 할 거예요. 이해되시지? 자, 딴 데 한번 볼까? 여기는 60-알파가 바라보고 있는 게 얼마다? 2cm다. 그러면 60 플러스 세타가 바라보는 AD. 근데 아까 AD 몰랐는데. 그러면 여기의 각도는 얼마지? 하고 생각해보면 둘이 합쳐서 90도니까 이제 60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 얘가 바라보는 루트 7.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뭐 이렇게 봐도. 그러면 일단 사인 법칙을 쓴다고 쳤을 때는 가장 그나마 할 수 있는 식은 이거인 것 같고 또 다른 식이 뭐 없을까? 코사인 법칙을 쓰기에는 딱히 그지 루트 7 알고 2 알지만 여기를 몰라. 그럼 얘를 뭐 코사인 법칙으로 구한다 해봤자 또 그래봤자 또 사인 법칙으로 엮어야 돼. 여기에 각 길이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갑시다. 이렇게 아까 생각했던 대로 해볼게요. 아니면 더 편한 거 있으면 민준아 왜? BCD 나오니까. 요거? 그렇지? 어디요? AC랑 CD. 뭐 루트 3하고 루트 7? 그래서? AD를 못 구하진 않겠네요. 그지? 그게 좀 더 낫겠다. 그지? 이런 각도에 대한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분해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네. 그럼 AD부터 먼저 구하고 갑시다. 자, AD의 제곱은으로 가볼게. 루트 3하고 루트 2랑 여기로 해도 괜찮고요. 2랑 루트 7에 여기로 해도 괜찮아. 아래쪽으로 할래? 그냥 덧셈이 좀 좋아요. 자, 그래서 AD의 제곱은 루트 7하고 2하고 60 플러스 세타라는 각을 해볼게요. 자, 7 더하기 4 마이너스 2 루트 7에 코사인 60 플러스의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일단 코사인 60 더하기 세타를 미리 좀 계산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코사인 60 플러스의 세타는, 자, 지후야, 덧셈 정리. 맞아. 좋아요.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인 상황에서 코사인과 사인이 뭔지 봅시다.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되겠지. 코사인은 루트 7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사인은 여기니까 루트 7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분모가 2루트 7로 똑같으니까 2루트 7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미세하게 둔각인 거겠지 뭐. 자, 이거 알았어요. 여기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AD에 대한 사인 법칙으로 빨리 식을 한번 끌고 가봅시다. 60 빼기 알파가 바라보는 건 2cm였으니까 사인 60 마이너스의 알파가 바라보는 건 2cm. 그리고 그 다음 60 플러스 세타가 바라보는 건 AD 였으니까 사인 60 플러스의 세타가 바라보는 AD. 아이고, AD를 다시 한번 구하러 갔었어야 되는구나. 마저 계산해보자. 얘를 대입을 하면 먼저 여기가 11 있고 11 마이너스의 4루트의 7에다가 코사인 이 친구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2루트 7분의 1이다. 그러면 는 얼마? 13. 따라서 AD의 길이는 루트의 13.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이제 얘를 구하자. 그러면 아이고 귀찮긴 하겠지만 해야지. 사인에 60 마이너스의 알파가 어떻게 되는 거냐. 넘어가니까 루트 13분의 2가 일단 있고 거기에다가 사인 60 플러스의 세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 분해도 괜찮지만 귀찮게 그럴 필요 없이 이미 코사인 60 더하기 세타를 아니까 걔 갖고 만드는 게 낫겠지. 자, 여기를 활용하면 사인 60 플러스의 세타는 2루트 7분의 27이니까 28, 그러니까 1 더하기 27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다가 2루트 7분의 3루트의 3을 대입을 해주자. 그러면 C8 이거 맞아? 2 지우면 루트 91분의 3루트의 3입니다. 이렇게 풀면 못 풀 건 없는데 내가 실수를 했다. 더 편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치? 60-알파 쓰지 말고 삼각형 어느 쪽에서 ACD에서 알파로 바로 가는 게 훨씬 낫겠어요. 방금 AD는 다른 방법으로 구해놨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얘로 갑시다. 사인 알파가 바라보는 루트 3이라는 길이로 가는 게 낫겠네. 그것은 사인 150-의 세타가 바라보는 AD의 길이는 루트 13. 맞나? 그러면 뭐만 좀 귀찮게 하면 되냐면 요거만 좀 귀찮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그냥 분해하다 보면 탄젠트 세타 가지고 다 대입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미지수는 사인 알파만 남는 셈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치? 덧셈 정리 문제였습니다. 마저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가영아 매번 말하지만 책에다가 필기하면 오답이 안 되잖아. 개새끼야. 딴 데다가 하시라고. 내 풀이 보면서 풀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0보다는 f라는 함수가 크고요. 4분의 파이의 제곱보다는 작다. 이 범위를 왜 줬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가조건부터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모에 ln 1 더하기 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x-의 1 이렇게 있는데 그게 6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x가 1로 가면 f1이 얼마다? f1이 0이다라는 건 알았어. 자, 그러고 났더니 결국 이쪽은 1 플러스 하고 네모로 가는 새끼 이런 상황이니까 분모에 똑같은 네모가 있어주면 돼. 그러니까 분모에 뭘 만들어주면 되고 f 만들어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f 이렇게 붙으면 되고 그러고 났더니 여기는 지후에 뭘로 수렴하는 거야? 공식이지? 그래요. 그걸로 수렴하겠죠. 자, 그래서 1이니까 이쪽은 미분계수를 해석하면 f'1이 6이다 라는 정보가 이제 가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나조건식을 풀어갑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 그냥 기본적인 극한 공식들 연습하는 문제야. 1 코사인 루트 fx 그리고 이쪽에는 2의 x승 마이너스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관련된 그 공식 하나만 리마인드 하면 되겠지. 자, 멍 때릴 거면 학원에 오지 마십시오잉. 자, 재호야, 코사인 x가 포함되고 이쁘게 수렴하는 극한 뭐분의 뭐가 있었지? x분의 사인 x가 1로 간다. 그 계열에서 배웠던 거야. 뭐라고? 분자는 맞는데 분모가 좀 이상한데요. 7월달 되는데 기본 공식 못하면 확통으로 돌리세요. 은호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그럼 뭘로 가? 얘는 2분의 1로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코사인 x라는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제곱꼴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루트 fx가 있으니까 분모에 뭐가 있으면 되고 fx가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fx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친구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또 뭐가 필요해? x 하나만 있으면 됐던 건가? 그치? 근데 또 x가 갑자기 그러면 안 되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부분 수렴시킬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가 뭘로 수렴한다고?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또 공식의 역수네. 뭐야? 1.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얘는 처음 보는 친구예요. 아까는 1로 갈 때고 지금은 0으로 갈 때란 말이지. 다릅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네 때문에 f의 0은 얼마다? 0이다를 얻고 그러면 노란색은 f'의 0으로 수렴하겠지. 자, 그랬더니 그것이 1로 간답니다. 그럼 추가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f'의 제로가 얼마다? 2다라는 정보겠지. 이 네 가지 정보를 안 상태예요. 그래놓고 이제 리미트하고 구해보래. 자, 이거 다 극한 연습 문제야. x가 0으로 갈 때 f sin x, 그 다음에 f의 코사인 x 이렇게 있고요. 분모 쪽에는 x의 세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각각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sin x라는 친구는 x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럼 일단 똑같이 sin x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일단 여기다가 sin x 하고 이제 보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 뭘로 수렴합니까, 지후야? 뭐 그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바란 건 아까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런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보지 말고 얘가 어디로 감? 0으로 가잖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모가 0으로 갈 때 네모분의 f의 네모 이런 상태야. 그럼 얘는 뭐로 가야 돼? f'의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코사인 쪽을 봅시다. x가 0으로 가니까 f의 코사인 x는 일단 분모에 똑같이 뭐가 있어야 될까? 똑같이 코사인 x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식을 수렴할 수 있게끔 보정을 할 수 있냐를 묻는 문제야. 일단 똑같이 코사인 x 이렇게 있으면 어랍쇼? 근데 이거 1로 가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코사인 x 빼기 1을 갖다 놔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f의 1 이렇게 한번 더 보자. 어차피 f1 0이잖아. 그지? 맞냐? 그렇다는 건 지금 코사인 x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1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 이거는 세모가 1로 갈 때 세모 마이너스의 1분의 f의 세모 마이너스의 f의 1 이런 생김새인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뭘로 수렴해야 돼? f'의 1로 수렴을 하겠지. 자, 근데 그러고 났더니 여기 코사인 x 빼기 1이 있었으니까 여기에도 코사인 x 마이너스 1로 보정을 해줘야 돼. 아, 그래서 왜 분모에 x의 세제곱이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자, 노란색하고 짝짝꿍 해봅시다. x 몇 개 필요해? 1개 필요해서 1로 갈 거고 그 다음 초록색 쪽과는 x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고 수렴값 조심하셔서 대답하세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1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것은 f'의 제로가 2라고 얻었고 f'의 1은 6이라고 얻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분의 1 이렇게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6으로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21번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방금 배운 거에 똑같은 극한을 좀 응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일단 분모는 필요 없고 1 마이너스 여기가 뭐냐면 코사인 x의 2n 거듭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x의 제곱이래. 자, 그럼 봅시다.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2n승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공식과 조금 다르게 생겨서 이게 전체 제곱이거든. 전체 제곱. 막 2의 n승승이다 심지어. 그죠? 2의 n승승. 뭐 어차피 2의 n승이라는 건 상수 취급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긴 한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차 공식 2의 n승승 이거 어떻게 푸는데? 나 값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하고 5 대입하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 아니면 뭐 이런 공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1 마이너스 x의 4제곱 이거 합차 공식하면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x제곱 하나 있고 1 플러스 x도 있고 1 마이너스 x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1 마이너스 x의 8승은 1 더하기 x의 4제곱 제곱 1승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면 되겠지. 대충 알 것 같아. 그렇다면 얘를 응용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2의 n승승을 합차공식으로 찢어보자. 그러면 4승이었을 때 하나 거듭제곱이 낮은 2부터 시작했으면 됐고 8일 때 하나 거듭제곱이 낮은 4부터 시작했으면 될 테니까 얘는 일단 1 더하기 코사인 x의 무슨 승? 2의 n-1승승으로 하나 풀릴 거고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코사인 x의 뭐 계속 반씩 낮아지면 되게 차수가 2의 무슨 승? n-2승 이런 식으로 쭉 가겠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쪽으로 가면 뭐가 될 거냐면 1 더하기 코사인 x의 1승 분명 있을 거고 있겠지 뭐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 있을 거야? 1 빼기의 코사인 x승 이렇게 되겠지. 이게 착착착착착 짝짝짝 이어가면서 다 합차공식 여러 번 써가지고 얘가 될 테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 분자 부분을 그냥 바로 이거라고 쓰고 얘 나누기 x의 무슨 승? x의 제곱승이다 이렇게 나와있대.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수렴하는지 보자 인데 x가 0으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코사인 x가 어디로 가니까 1로 가 그냥 2로 가네. 얘도 쭉 2로 가겠네. 어디까지일 거냐면 여기까지는 다 2로 가겠지. 맞냐? 그러면 이게 2가 몇 개 있는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1승 2승 4승 점점점 이렇게 생각하면 총 몇 개냐. 이게 코사인 x의 2의 무슨 승? 0승승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0부터 n 빼기 1까지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는 x제곱과 짝을 지어야 될 것 같아. 공식이네. 얼마분의 1? 2분의 1. 자, 그래서 총 2가 몇 개만 있는 거야? n-의 1개만 있는 거겠지. 따라서 4 더하기 16? 뭐 이렇게 나올래나? 20 되겠죠. 공식 연습이었고요. 이제 22번 바로 옆에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f가 4 코사인 x 더하기에 3 곱하기 4 코사인 x 마이너스의 3의 전체 제곱. 얘가 x 이퀄 못하네. 뭐 a의 값 세겠죠. x 이퀄 a에서 그 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x1부터 xn까지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코사인 x k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해봐가지고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다 찾아보면 되는 거지. 맞냐? 오케이. 자, 근데 생각해보자. 지후에 이거 미분하고 싶어. 이대로. 계산 한번 하고, 뭐 계산할 건데? 합차 쪽을 하나 계산하고. 그건 생으로 하겠다랑 같은 말이야, 거지. 민준이 도리도리 했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치환 애매하고, 뭐 됐다. 이거 무슨 함수로 관찰을 하자. 합성함수로 관찰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왜냐면 치환으로 하면 t로만 바꿔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t 프라임, 즉 코사인 프라임을 고려 안 하게 될 실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성함수로 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얘가 어떤 함수에 뭐가 합성됐다로 봐야 될까, 은호야? 여기에다가 코사인 x라는 친구가 합성된 거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편의상 이 친구를 잠깐만 gx라고 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 g 합성 코사인 x의 관찰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미분을 하자.
그치? 그러면 당연히 g의 프라임이라는 곳에다가 코사인 x가 들어간 것 한 다음에 은우야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의 사인 x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호 변화를 관찰할 건 첫 번째 g 프라임 쪽을 하나 볼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의 사인 x 쪽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g라는 함수를 일단 먼저 생각해보자. g를 따로 그려볼게요. 이거 3차 함수거든. x축하고의 교점이 어디랑 어디야?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플러스 4분의 3인데 여기서 뚫고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셈이지. 맞냐? 자 그러면 여기 비율관계를 써야 되겠다. 간격이 4분의 6이야. 그거를 3등분하면 4분의 2야. 그러면 두 칸 바꾸면 여기 얼마지? 마이너스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자, 그렇다는 건 G 프라임 안에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4분의 3이 들어올 때 이제 부호가 바뀐다라는 뜻이겠지. 근데 그 값을 코사인이 해준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x가 마이너스의 4분의 1과 4분의 3이 될 때를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인 x라는 친구가 0이 될 때를 주목하긴 해야 돼요. 물론 그 값을 조사해야 되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이건 쉬운 문제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뭐 28번, 30번에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일인데 도함수, 극값은 언제 생깁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일 때만 조사하면 충분합니까? 아니지. 뭐까지 봐야 돼? 부호가 바뀌는지까지를 꼭 봐야 돼. 게다가 더 어려운 문제면 그지 극대인지 극소인지까지 판정을 시키면서 얘랑 얘를 동시에 감안해서 양에서 음이야 음에서 양이야까지 시키겠지. 얘는 편하게 극값이라고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관찰해보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 코사인이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니까 한 바퀴 여기도 한 바퀴 이렇게 그리면 되고 동시에 사인 x가 0도 돼야 되니까 사인 x 이렇게 한 바퀴 여기도 이렇게 한 바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코사인 x가 4분의 3인 점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자, 봅시다. x의 값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커지면서 코사인의 값이 이렇게 바뀌어갈 거야. 그 말은 코사인이 4분의 3보다 컸다가 작아진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G' 입장에서는 내 안에 플러스 4분의 3보다 큰 거에서 작은 게 들어와. 그 말은 플러스 4분의 3보다 큰 거에서 작은 게 들어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 값이 맞지.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다 뚫고 지나가기만 하고 부호가 바뀌지 않는 점이 없으니까 여기 다 극값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sin x가 0인 것도 찾아둬야 될 텐데 sin x가 0인 거 그냥 머리로 하자. 0이 있겠지. 뭐 여기쯤에 파이 있겠지. 2파이는 빼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파이도 있겠지 뭐. 요런 총 11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다 x의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뭐 11까지 11개니까 11개까지 k 곱하기 코사인 x의 k를 해야 된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좀 묶자. 얘네들 위에 있는 이 친구들 있잖아. 얘는 다 코사인이 얼마인 친구들이야? 이게 코사인 그래프니까 말 그대로 코사인이 4분의 3인 친구들이야. 그러면 그런 x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4분의 3이 되겠지? 근데 그게 몇 번째인지는 지금도 천천히 해봐야 돼. 자, 얘 몇 번째니? 첫 번째. 2, 3, 4니까 얘 몇 번째? 5. 가운데 6 있다이 얘는 7. 8, 9, 10하고 얘는 11. 이렇게 될 테니까 1번째와 5번째와 7번째와 11번째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이 모두 4분의 3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코사인 값이 다 뭐로 똑같아? 마이너스 4분의 1로 똑같아. 그러면 몇 번째인지 보자. 얘 몇 번째냐? 2번째. 얘는 4번째. 5, 6, 7 하니까 얘는
8, 9 하니까 얘는 10이 될 거야. 따라서 2번째와 4번째와 8번째와 10번째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들이 모두 마이너스의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애들 봅시다. 얘는 사인이 0일 때였으니까 마이너스의 파이였지? 그럼 코사인 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 몇 번째니? 세 번째.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3. 여기는 제로니까 코사인 값 얼마임? 1. 근데 이게 몇 번째냐? 여섯 번째. 그러니까 플러스의 6. 다시 한번 얘는 파이일 테니까 코사인 값 또 얼마야? 마이너스 1. 근데 얘 몇 번째니? 아홉 번째. 그래서 마이너스의 9. 라고 하고 한번 다 더해보겠습니다. 자, 1, 5, 7, 11 더하면 12 더하기 10이니까 24. 24의 4분의 3배니까 일단 18이 핑크 부분. 그 다음 노란색 쪽은 2, 4, 80 다 넣으면 12, 12, 또 24에 마이너스 4분의 1배니까 6. 그 다음 뒤쪽은 마3이랑 6이랑 마9니까 빼기 또 총 얼마가 되는 거지? 마6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6이다.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오늘야 왜 네가 틀린 거를 답을 체크하고 세모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세모 처리하면 네가 오답을 안 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공부 스타일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왜 세모 친 거야? 그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틀린 건 틀린 게 아닌 건가? 그거를 네가 세모로 치는 순간 그거 뭐지? 준식이 채점법인가? 뭐라 그래 여기? 호모식 채점법. 수능 때는 계산 실수 안 할 거니까 동그라미. 그 지랄 하니까 너네가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왜 호모식이야? 민준아 왜 호모식이야? 너 빠삭하잖아 그런 거. 아니야? 너 커밍 안 해? 나도 어디선가 주워 들었는데 수능 때는 계산 실수 안 할 거니까 수능 때는 이 조건 안 놓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맞다 이렇게 또 채점해버리면 절대로 점수 안 올라요. 그걸 아직 고3 때까지 하고 있다는 게 참 슬프다잉. 그러면 안 돼. 계산이 하나라도 안 됐으면 싹 다 지우고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로부터 100까지 네 스스로 못 만들면 시험장에서 절대 그렇게 못 풉니다. 32번 갑시다. 삼각함수의 극한의 도형 활용인데 뭐 어떤 사람은 안 풀었대.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네 판단이에요. 알아서 하시고 뭐 객관적으로 올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안 나왔으니까 꽤 높이 그러니까 꽤 합리적인 추측으로 안 나온다고 할 수야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여기쯤에 P가 있대. P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타로 당긴 점이래요. 그 다음에 P에서 여기서 이렇게 지름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여기 B고 그 다음에 BP의 연장선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의 출처가 뭐냐? 2세타가 되게끔 당기자. 각도 2배가 되게끔 당겨서 여기도 세타 잡아주고 여기가 Q. 근데 L이라는 직선이 뭐냐? L의 직선, L의 출처가 뭐임? P에서의 접선이래. 그럼 P 여기서 접한다인데 일단 접선 얘기 나오면 일단 어떤 보조선은 기본을 긋고 시작해볼까? 원의 중심을 일단 드르륵을 좀 해줄게. 그래야 뭐 90도 이런 거라도 볼 것 같아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알 수 있는 길이부터 잘 표기해봅시다. 지름이 2cm니까 여기가 1cm고 여기가 1cm. 그 다음에 각도도 알만한 거 다 표기해보자.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일 거고 그렇다면 여기도 2세타가 될 것 같아. 맞지? 자, 근데 이 2세타를 발견한 순간 여기가 지금 2세타래. 근데 여기도 지금 2세타래. 둘이 뭐 하다는 거야? 평행하다는 거야. 근데 핑크가 요 초록에 대해서 몇 도야? 90도야. 그럼 똑같이 이 핑크는 저기 초록에 대해서 90도일 테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일단 찾았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길이들을 또 열심히 표시해 봅시다. 뭘 할 수 있을까? 가로 세로를 좀 구하고 싶은데 말이죠. 뭘 구할 수 있을까? 어디 각도 하나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2세타. 이 삼각형의 각도를 알 수 있는 쪽 이야기가 뭐 없을까?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가 지름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도 몇 도냐면 APB도 몇 도야? 당연히 90도지. 그러면 남아있는 여기 OPB는 몇 도야? 90-1 세타지. 그런데 초록에서부터 핑크까지 여기가 90도니까 남아있는 이쪽이 얼마가 되는 거야? 다시 세타가 되지. 그런데 이 노란색과 이쪽 직각삼각형에 있는 좁은 각이 서로 무슨 각이야? 맞꼭지각이에요. 그렇지? 이게 접선이랑 BP의 연장선인 거니까. 그래서 각도 세타 하나 찾았어. 그러면 삼각형에서 각도 하나만 찾으면 하나의 변만 알면 다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변 하나만 찾을 건데 보조선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자, 요 핑크와 평행하게 여기로 그어볼게. 그럼 당연히 핑크랑 초록이 90도니까 얘를 그대로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도 몇 도야? 90도지. 근데 이만큼이 반지름의 길이 1이고 중심각 2세타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야? 사인 2세타. 그거 그대로 데리고 오면 여기가 사인 2세타가 되겠습니다. 맞나? 자,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떼서 보면 이렇게 좀 납작한데요. 여기 얄쌍한 게 세타입니다. 근데 이쪽이 사인 2세타래요. 그러면 얘의 길이는 사인 2세타에다가 무슨 세타? 탄젠트 세타 때려준 거니까 뭐 넓이 나왔고 세타가 3개 필요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답은 대충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응? 39번. 자, 3구 가자.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마이너스 1일 때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음함수의 미분법인 같다임. X의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의 2Y의 제곱은 14. 그치, 가운데 2XY 같은데? 아, 그냥 XY야? 오케이. 오타래. X제곱 더하기 여기 뭐라고? XY로 고치면 그냥 답 나올 듯? 오타 발견한 거 있으면 좀 알려줘. 여기 XY래. 넘어갑시다. 그것만 해결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테니까. 자, 그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x에 대하여 함수 gx를 g는 f 안에 f 안에 sin x를 합성한 거래. 근데 f라는 함수가 2분의 1x의 제곱 더하기 ax래. 합성함수의 관찰인가? 0초가 2파이 미만에서 방정식 g'x 이퀄 0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3이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관찰까지는 아니네. 그냥 g'x는 0을 풀면 되는 거네. 자, 그럼 g'을 구해보자. f'의 sin x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미분 때문에 코사인 x. 얘가 0 되는 점을 찾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일단 코사인 x가 0 되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0에서부터 2파이 사이니까 뭐랑 뭐야? 오케이. 그러면 좀 흐름을 생각을 해보자. f'의 sin x가 0이 돼야 되면 f'이라는 게 뭔지를 당연히 해보면 되는데 x 더하기 얼마야? a야. 그러면 거기다가 sin x를 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사인에 대한 1차 식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결국 얘는 sin x가 상수함수 누구와 만난다? 마이너스 a와 만난다 라고 되어 있고 그게 이렇게 한 바퀴 그려보고 근데 근이 하나여야 된다.
그럼 뭐 A 0 아니야? 왜냐? 지금 마이너스 A라는 게 총 3개니까 이미 2개가 확보돼 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하나만 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건 아니야. 왜냐면 얘도 얘네 둘이 아니니까 뉴페이스 둘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 번만 만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당겨버리면 글이 뭐가 돼서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또 뉴페이스는 안 나타나. 같은 논리로 이쪽도 안 됩니다. 2분의 3파이거든. 그래서 가능한 것은 가운데를 딱 뚫어줘야 되니까 A는 0이었던 거고 세크는 파이가 추가가 되네요. 그래서 파이랑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지후야, 너도 호모식 채점법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지? 근데 호모식으로 안 사는데 방금 아까 1교시에 본 테스트를 6개 틀리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어? 오. 성원이도 봤어? 아. 어땠어? 현장 느낌이? 뭐 시험 말고 시험장 남자밖에 없어? 뭐 강의실을 남녀로 했구나. 학교는 어때? 뭐 느낌이 깨끗해 아니면? 아 그래? 그렇구나. 육사 가서 보는 게 아니구나. 시험장이 다르군요. 하긴 학기 중이니까 지방 애들을 서울까지 다 불러서 육사에서 보세요는 못하겠다. 자, 그러면 51번 보겠습니다. 얘는 오타가 없는 것 같아. 바라면서 한번 가보자고. x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3분의 7 y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졌고요. y는 kx가 많은 점을 p라고 하고 곡선 c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원점 O와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선분 OP의 길이와 같을 때 K의 값을 구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일단 봐야 돼요. 자, 이 곡선을 전혀 못 그려도 괜찮아. 어떤 상황인지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Y는 KX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봐. 무슨 상황인지 시각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점 P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점 P에서의 접선 L이라고 하자 하니까 뭐 접선 틱하게 한번 그어볼게. 이게 L이야. 근데 원점 O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슨 발을 내려야 돼?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 근데 그게 누구랑 같은 거냐면 OP랑 같대.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 당연히 내 그림에선 같아 달라요. 그럼 어떤 상황이 연출돼야 돼? 바로 P라는 점이 무슨 발이 돼야 돼? 그치. P라는 점이 이 점과 같아야 되니까 P가 수선의 발이 돼야 돼. 그러려면 하고 이제 그림을 또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지? 곡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L이 있다고 치고 Y는 K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쳤을 때 여기가 P가 될 텐데, 그지? 여기서의 P의 접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 이게 그러면 L이야. 그러면 O에서부터 P로 딱 내린 게 90도가 되는 순간이면 된다 이거지? 아, 그럼 알겠다. L이라는 친구가 누구와 수직이면 되겠네? Y는 KX와 수직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K분의 1이면 되는 거구나. 됐나요? 뭘 해야 될지 먼저 파악하고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식으로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점이 어디야? 를 아직 모르니까 이 좌표부터 찾아야 되겠지. 근데 그 좌표를 찾는다는 건 곡선과 누구의 교점을 보겠다는 뜻? K의 교점을 구하겠다는 뜻. KX의 교점을 구하겠다는 뜻. 그래서 대입을 해보자. 연립을 해보면 Y는 하고 Y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KX 플러스
3분의 7 곱하기 kx의 전체 제곱은 1이다. 자, 그러니 x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면 1 있고 여기 kx의 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7 곱하기 k의 제곱의 x 제곱 있고 그것은 1이다. 야. 맞나? 그치? 그러면 뭐 x의 제곱은 굳이 쓰자면 1 더하기 k 더하기 3분의 7k의 제곱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맞나? 자, 그러면 x는 풀마 잠깐만 근데 두 개인가? 아, 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 그림은 참고용일 뿐 x가 0보다 크다만 그림이 그려지면 돼. 그러니까 x는 하고 루트 2새끼 그냥 x 여기다 하자. x는 루트 이거다. 이게 바로 p의 x좌표 이렇게 나오지.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뭔지 생각해봐. p에서의 뭘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게 누구랑 뭐 하다? y는 kx랑 수직이다 를 할 거야. 그러면 얘를 미분을 일단 해보면 당연히 음함수 때문에 2x 더하기 뭐요? y 더하기 x dy dx 그 다음 3분의 14 곱하기 y 곱하기 dy dx는 제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기울기 y'은 하고 정리를 해보면 y의 프라임은 y'이 없는 얘네들이 반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y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갈 건 y'의 개수에 있었던 x 더하기 3분의 14y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제 여기에다가 점 P의 정보를 대입을 하면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냐면 마이너스의 K분의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멈추고 1로 왔던 건데 지금 둘의 연립을 통해서 X좌표는 구했어. 근데 얘를 활용해서 Y'을 늘려다 보니까 또 무슨 좌표도 필요해? Y좌표도 필요해. 그러면 요 루트를 대입하고 Y좌표도 따로 구해가지고 대입하고 조금 썩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 잠깐만 너 T라고 하자. 알파라고도 괜찮고요. 그럼 그 순간 자 X가 Y야, T야. 그러면 Y는 얼마게? 좋아요.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바보지. 교점이니까 쉬운 쪽에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KT다. 이 상황을 대입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T는 나중에 환원하면 될 테니까. 자, 그럼 대입해볼게. 따라서 마이너스, 자 대입을 해보자. T 더하기 3분의 14KT 그거 분해 2x니까 2t 그 다음에 y니까 kt 이거 c 마이너스의 k분의 1이면 된다. 마이너스 없애주고 먼저 왼쪽에서 뭐 없앨 수 있네? t 없앨 수 있네. t 없애면 1 더하기 3분의 14k 분의 2 더하기의 k가 k분의 1. 자, 사실 교점의 x좌표 t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빨리 풀러 갑시다. 크로스 하면 k의 제곱 플러스의 2k 는 하고 얘가 올라오면 3분의 14k 플러스의 1 3배를 해야 될 것 같아. 3k 제곱 마이너스의 8k 마이너스의 3은 0이다. k는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것 같네요. 근데 양수 k란 말이 있나? 있다. 다행이다. 답은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음함수 문제를 풀 때의 교훈인데 어차피 음함수는요. y는 하고 정리가 안 돼서 도함수에 분명 y에 대한 식이 남아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실제로 교점을 꾸역꾸역 구하는 것보다 그냥 교점 있겠지. y도 있겠지. 하고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이 사실은 헛수고였다. 라는 것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y는 kx를 넣는 셈이긴 하지. 왜냐면 t, kt를 집어넣는다는 게 그런 뜻이긴 해. 근데 딱 특정 p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니까 t하고 kt, 알파하고 k알파하고 집어넣는 게 적어도 네가 이 녀석의 x좌표를 알파 또는 t로 뒀습니다라는 게 되니까 낫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 문제는 그냥 y는 kx 넣어도 돼요. 근데 t, kt를 집어넣는 게 조금은 네가 나중에 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xy 그대로 가면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y는 ex를 넣으면 이 식은 더 이상 도함수가 아니라 미분계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t를 넣으면 오케이 특정 t를 넣었으니까 이거 미분계수지 하고 안 헷갈릴 건데 xy인 채로 그대로 끌고 가면 도함수가 이건가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건 비추긴 합니다. 자, 그 다음 55번 가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y는 t가 y는 x-x분의 3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ft라고 합시다. h가 g분의 f라고 하겠습니다. h'2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t라는 친구를 x-x분의 3이라고 직접 둬볼게. 그러면 xt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3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t 마이너스의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직접 구해봐요. x란 친구가 뭔데? 이렇게 되겠지. 맞냐? 자, 그래 놓고 그럼 ht라는 친구는 더 뭐한 거에서 뭐한 거 분수야. 작은 것분의 큰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게 뭐야? t 마이너스 쪽일 거고 2분의 어차피 둘 다 있을 거니까 없앤 거야. 그 다음에 t 플러스 이걸 거잖아요. 맞냐? 자, 이대로 미분하기 싫으면 유리화 정도 해둘까요? 합차 공식 쓰자. 분모에다가 이거 합차 곱하면 분모 뭐 돼? 마이너스 12구나. 마이너스의 12가 될 거고 분자는 얘 제곱이 되겠지? 얘 제곱이니까 2t제곱 플러스 얼마에다가 2t 루트 t제곱 플러스 12 잖아요. 그냥 t에 대한 식으로 나와요. 얘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하시면 되겠지. 아니면 이런 풀이도 가능해 볼지도 몰라.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F라는 거랑 G라는 거가 지금 두근의 합인 거잖아.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T. 두근의 곱은 3. 이건가?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FG분의 F 플러스 G라고 하면 이게 몇 분의 T야? 3분의 T지. 그냥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근데 이거 왼쪽 약분은 뭐임? G분의, 1이구나. G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되어버리네. 이쪽으로 가면 HT라는 함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잘 안 되겠다. G분의 F가 만들어지진 않겠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굳이 이렇게 풀고 싶으면 F 플러스 G의 제곱이 얼마야? T제곱이지. 그러면 FG분의 방금은 그냥 F 플러스 G 했는데 이거 얹으면 F제곱의 G제곱의 뭐야? 2FG 이렇게 풀 수가 있겠지. 그게 마이너스 뭐분의? 3분의 T제곱이지. 근데 요렇게 약분하면 뭐분의 뭐가 남아? G분의 F가 남지. 그게 H죠. 그 다음에 이쪽 약분하면 F분의 G니까 거꾸로 뭐분이라고 쓸까?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3분의 T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맞나요? 자, 내가 궁금한 건 H'의 2인데 생각해봐. 얘 미분하면 얘야 깔끔하게 H'2가 되겠지만 얘는 여전히 H2라는 항이 남아있지. 그래서 H2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H2 플러스 H2분의 1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7인가? 아닌데 마이너스 3분의 10 4 빼기 6이니까. 자, 그러면 나랑 내 역수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0 되는 거 뭐 있냐? 마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근데 H라는 친구가 애초에 뭐였냐면요, G분의 F인데 F랑 G 중에 누가 더 크대? F가 더 크대. 그러면 어느 쪽이 될까? 이걸 따질 수가 있나? 따질 수가 없겠구나. H2가 마3인지 마이너스 3분의 1인지를 이쪽 식으로만 구할 수가 있나 없나? 왜냐면 둘 다 가능할 것 같거든. F가 더 크다고 해서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뭐 이쪽도 둘 다 가능성은 있어서 이쪽 풀이로는 못 푸나? 미분 한번 해볼게. 미분하면 H의 프라임 한 다음에 H분의 1 미분하면 뭐냐? H제곱분의 마이너스 H의 프라임. 그것이 마이너스의 3분의 2t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H2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갈리네. 그치? 그러면 이쪽 풀이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긴 하겠다. 지금 여기서 왜 어느 쪽인지를 모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래. 1차식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게 제곱하면 풀마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무연근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H2, T가 2일 때를 생각해봐. H2가 T가 2일 때란 뜻이잖아. 그럼 좀 쉬워.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뭐냐? 3하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F는 더 큰 거니까 F가 이거여야 되고 G가 이거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H2는 G분의 F래. 뭐분의 뭐니까?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미리 알아뒀으면 됐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H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T 쪽으로 미리 구해놓고 1로 쓰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H의 프라임은 내가 궁금한 거야. 그 다음에 H2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H의 프라임. 그게 T 자리에 또 2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H 프라임은 해놓고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얘 몇 분의 몇 넘어가면 돼? 8분의 9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지금 봐봐요. 이게 2차 함수였기 때문에 직접 구하는 풀이도 당연히 가능했던 건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다른 초월식이거나 하면 근거계수 쪽으로 끌고 가야 될 거란 말이야, 문제를. 그렇다면 이쪽 풀이로 갔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조합하면 F분의 G, G분의 F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은 좀 챙겨가야 될 것 같아. 식 조작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민준 됐어요? 59번. 자, fx가 탄젠트 2x 그리고 그 친구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두 양수 알파벳에 대해서 g'의 알파랑 g'의 베타가 2분의 1입니다. 좋아요. 그때 g알파 더하기 g베타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겠느냐. 자, 일단 탄젠트의 역함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역함수 g를 직접 구하지 않고 간다? 역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된다는 뜻이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항상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등식 두 개를 써놓고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f합성 gx가 x다가 있고 또 반대로 g합성 fx는 x도 있어요.
항상 두 개를 둘 다 써두라고 내가 조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마다 이쪽 생김새를 미분한 게 편할 때가 있고 이쪽 생김새를 미분할 때가 편할 때가 있어. 근데 너네가 문제를 풀기 전에 어느 쪽 생김새가 더 편한지를 너네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써놓고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자, G'의 알파 같은 게 등장을 하고 싶으니까 어느 쪽을 한번 미분을 해볼까? 그래. 나는 이따 왼쪽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 뭐 결과는 똑같아. 이거랑 이거랑 돌고 돌아 똑같은데 그냥 바로 알파 G' 나오니까 이거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좀 처음 든 생각이긴 합니다. 해볼게. 미분해봐 지우야. 는 1. 자, 그러면 x에다가 알파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G'의 알파라는 것이 뭐 분의 1일 거냐면 F'의 G알파 분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뭐 G' 베타도 똑같겠지. 자, 근데 F'이 뭐지? 는 구할 수 있겠어요. F의 프라임이 뭡니까? 그렇지. 시퀀트 제곱이 된 다음에 속미분 때문에 2가 튀어나오겠지. 자,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배의 시퀀트 제곱에 2배의 뭐야? G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베타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됐을 거니까 따라서 하고 쓰면 얘도 2분의 1 있을 거고 G' 베타 쪽에도 2분의 1 있겠지.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약분해버리면 얘가 코사인 제곱의 2G알파지. 그 다음에 이쪽은 코사인 제곱의 2G의 뭐야? 베타가 되겠지. 근데 그들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1. 2 돼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맞니?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G알파거든? 려은아, G알파. 아이고, G알파가 궁금하네. 엄매, 여기서 G알파랑 G베타를 구해야 된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를 고민해야 되겠구나. 알파, 베타는 두 양수. 여기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G알파, G베타.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쳐서 2분의 1.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일단 G알파, G베타라는 걸 식에 등장시키고 싶으니까 미분한 거 말고 그냥에다가도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당연히 F에다가 G알파가 들어간 것이 알파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F가 뭐냐면 탄젠트였으니까요. 탄젠트 2 곱하기 G알파가 알파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베타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x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면 탄젠트는 여기만 그려질 거다. 제곱은 1 더하기 4. 시퀀트 제곱을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만져볼까? 일단 머릿속에 일단 이게 항상 계속 맴돌긴 하거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퀀트 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여기서 G' 알파라는 것이 F' G분의 1이었는데 F'이 2 시퀀트 제곱이었으니까 여기까지 도달을 했어. 근데 시퀀트 제곱이 탄젠트 제곱 2G 알파 플러스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맞냐? 자, 그런데 탄젠트 제곱의 2G 알파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긴 할 것 같아서 2분의 1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맞냐? 그러면 아까 G' 알파 더하기 G' 베타가 2분의 1이다의 G' 자리 얘로 바꿔보면 2분의 1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의 1분의 1 하고 똑같이 베타 제곱 플러스의 1분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진짜 배가 공식으로 가야 되나? G 알파, G 베타의 합. 얘네들의 탄젠트라는 녀석에 A, 알파가 있고 B, 베타가 있는데 G' 알파라고 하는 것은 F'의 A분의 1이고 F'의 B분의 1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랑 B의 합을 구하고 싶어. F'A가 뭐냐면 2 곱하기 시퀀트 제곱의 2A분의 1인데 시퀀트 제곱이라는 게 2배의 탄젠트 제곱의 2A 플러스 1이다. 그러면 2의 알파 플러스 1이다로 돌아가봐요. 그게 이 상태인데 G 알파 G 베타 즉 AB G 알파 G 베타를 어떻게 구하러 가야 될까? 배가 공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될까? 내가 구하고 싶은 G 알파 G가 등장하는 식은 요거밖에 없고 탄젠트의 2G 알파로 갔어. 일마 타타 타프타가 알파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탄젠트 이거라고 했을 때 1마 타타 너무 더러운데? 고민이군. F의 탄젠트 EX 역함수를 G라고 하자. G' 알파, G' 베타가 2분의 1입니다. 1보다 일정하다는 뜻인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알파가 2분의 1일 때 값이 이렇게 8분의 8. 여기가 1. 여기가 커. F'의 gx, G'은 1이다. 그 다음에 FC 알파는 알파다. 탄젠트 EC 알파는 알파다. G'는 F'G 알파분의 1이니까 2 시컨트 제곱 2FC 알파분의 1이고 그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에다가 뭐 탄젠트 같은 걸 취해가지고 그 값이 특수각이니까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게 맞을까를 검증하고 있어. 일단 미지수를 좀 줄이고 다시 한번 해보자. 역함수에다가 알파랑 베타가 들어갔으니까 그 말은 뭐 이 정도의 A, 알파가 있고 B, 베타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치? 내가 지금 F의 A를 알파라고 둔 거고 F의 이제 B를 베타라고 둔 겁니다. 그러니까 G알파라고 하는 것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 베타라고 하는 것은 B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G' 알파. G' 알파라는 건 역함수의 미분법을 생각하면 역함수의 알파에서의 기울기는 원함수의 A에서의 기울기와 역수라서 F'의 A분의 1과 F'의 B분의 1의 합이 2분의 1이다 라는 뜻이고 내가 궁금한 것은 G알파, G베타니까 A 플러스의 B는 얼만 거니? 를 물어봤다는 뜻이고 그래서 F'의 A분의 1 더하기 F'의 B분의 1을 식으로 써보면 2 곱하기 시퀀트 제곱의 2A 분의 1 더하기 시퀀트 제곱의 2B 분의 1 미분한 거 탄젠트 저거 맞지? 시컨트 제곱의 2x의 성미분 2 맞고 근데 그게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줬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컨트 제곱의 2a분의 1과 시컨트 제곱의 2b분의 1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코사인 둘의 합이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니까 1보다 커. 그럼 1보다 큰 거. 시컨트 제곱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의 2a. 이쪽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의 2b. 인데, FA가 알파니까 탄젠트 2a는 알파 뭐 이런 관계가 있지 지금. 잠깐 그렇다면 여기가 탄젠트 2a가 알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통분 이거는 1이다 그냥 풀어볼까? 아 그러네. 이거 넘겨서 풀어보면 2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하고 1 란 뜻이겠지? 그래서 이렇게가 지워지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1이다. 근데 알파 베타는 그럼 1이란 뜻이겠지? 왜냐면 탄젠트의 y 값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양수일 거라서.
그러면 탄젠트의 곱이 1이다라는 건 역수관계란 뜻이고,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알파 베타라는 것이 1이다 까지 왔으니까 알파가 뭐였냐면 탄젠트의 2a고 그 다음 탄젠트의 2b가 베타인데 그들이 1이다. 곱해서 1이니까 얘들이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다. 근데 탄젠트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탄젠트 x를 생각해봐. 여기 45도일 때 1 있지. 그리고 여기 30도일 때가 얼마지? 루트 3분의 1이고 60도일 때가 얼마지? 루트 3. 얘네들이 무슨 수관계야? 역수관계야. 그 이유는 식으로 확인하면 이런 거지. 탄젠트의 세타하고 탄젠트의 90-의 세타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가계변환 때문에 뭐가 되냐면 90도가 하나니까 역수 취하고 1사분면이니까 양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결국 90도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기면 된다 이거야. 그 45도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기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탄젠트 EX는 탄젠트 X를 2분의 1배로 좁힌 거니까 요 1이라는 기준이 돼주는 요 값이 얼마일 거냐면 8분의 파이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A와 B가 대칭으로 있으면 그 서로의 함수값이 역수관계가 된다. 그러면 8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면 되니까 A 플러스의 B가 4분의 파이면 되겠다.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출발한 다음에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쪽으로 끌고 가서 답은 4분의 파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0번은 괜찮은 겁니까? 질문이 없으신 걸 보면 괜찮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숙제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